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서서 방송을 합니다. 예, 이 독서대도 있고 서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읽고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이 부족합니다. 오늘 하는 방송이 똥이 의사다. 똥이 최고의 내과 의사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방송을 합니다. 저도 평소에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서 하체 근육을 좀 기르고 그럽니다. 제 아들들이 제가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는 걸 보면서 아빠는 하체가 너무 부실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앉아서 대부분 읽고 쓰니까 뭐 하루에 한 30분 내지 1시간 산책하는 거 빼놓고는 운동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에 걷기도 좀 이 거실 방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야 뭐 거의 근력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읽고 쓰지 않을 때는 독서만 할 때는 제 서재에서든 거실에서든 이렇게 서서 책을 읽습니다. 쓰지 않을 때는. 오늘은 이 똥처럼 여러분의 속을, 제 속을 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속속들이 입에서 항문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처럼 내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우리가 입에 담기 그러지만은 아주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소화기 문제. 소화기 내과 전문의 중에 똥 같은 의사는 없다. 어찌 보면 똥은 최고의 내과 의사다. 소화기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할 것은 이제 입으로 먹는 건데 과식, 폭식, 속식은 너무 빨리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과영양식, 너무나 칼로리가 많은 것을 많이 먹고 인스턴트, 그 다음 육식, 과음, 흡연, 약물 과용, 이 수렵 채취 시대를 지나서 농경 시대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조선 시대까지는 겨우 먹고 살았죠. 그런데 1950년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시작해가지고 70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 먹어서 탈인 거예요. 옛날에 비만이 어디 있었습니까? 거의 배는 항상 이 공복 상태였죠.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영양가 많은 것을 빨리 먹어서 탈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소화라는 것은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결과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똥이 모든 정보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어찌 보면 그 임신 여부도 그렇게 검사하잖아요. 당뇨도, 혈뇨도 그렇게 검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 검사를 통해서 어떤 균이 있는지, 또 문제가 어떤 그 효소나 이런 데서 있는지, 이런 저런 것을 피와 오줌과 똥을 통해서 검사를 많이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전에 사실은 지금까지 먹으면 2~3시간이면 이 포만감이 없었고, 그리고 트림을 한 적도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이 그 역겨움, 구토 증세가 있으려고는 그런 것도 제가 겪어본 적이 없는데 건강을 누가 장담합니까? 그런 증세가 있더라고요. 서너 시간 돼도 이게 내려가지 않고, 그 다음에 없던 트림이 생기고, 그리고 이 포만감이 오래 가면서 이 2~3시간 지나도 책상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년마다 한 번씩 내시경을 하라고 하는데 2년이 안 된 1년 한 5개월 만에 가서 내시경을 하고, 그 전에 사실은 이 위가 좀 걱정이 돼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메모한 거 그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화 과정은 대개 보면은 그 입에서 항문까지 걸치는데, 사실 이 장은 우리 내피여서 외피처럼
통각이 없다고 합니다. 아픈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 우리 피부처럼 살갗처럼 아픈 느낌을 그게 갖게 되면은 아마 소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이렇게 그 지장이 생긴다든가 그러면은 금방 어찌 보면 까무라져서 통증 때문에 살지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계통은 그렇게 멍청하답니다. 아플 정도면은 어디가 크게 고장나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 내에서 생길 수 있는 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있죠. 뭐 구강암, 식도암, 위암, 간암, 간에서 쓸게 만들죠. 쓸개암, 담도암, 뭐 담석, 췌장암, 소장질환은 우리가 소장은 잘 요즘은 이제 캡슐 내시경을 통해서 보긴 하지만 이 6, 7m나 되는 소장을 우리가 그걸 내시경으로 검사할 수는 없어서 우리는 위, 식도, 그 다음에 대장, 항문 그런 정도를 내시경으로 보잖아요. 소장 질환에 대해서는 이 손 쓰기도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 이렇게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뭐 10개 안팎 암 안 생기는 곳이 없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위암과 대장암, 이 구강암, 식도암 같은 것은 췌장암도 아주 치명적이고 사망 원인의 주요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입으로 씹고 섞어서 식도로 내려보내면 식도는 뭐 한 25cm 안팎 된다고 하더만요. 그럼 한 6, 7초에 걸쳐서 위로 내려가고 그럼 위에서는 또 음식을 이렇게 죽으로 만들고 섞고 그 효소나 유액 같은 것으로서 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12장 통해서 한 그 식도는 뭐 1cm 안팎,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12장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갈 때는 한 0.5cm 안팎 그렇다거든요.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식도보다도 훨씬 가늘게 만들어야 하니까 위에서 그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죽처럼 만들어서 조금씩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60대가 30대 소화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몸은 늙었는데 정신은 마음은 청춘이어가지고 옛날처럼 빨리 많이 먹으니까 이게 60년 넘은 소화기관이 감당을 못했던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식습관이 고쳐집니까 잘? 그래서 이제 위에서 내려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 그 질환 중에서는 장상피 화생 그런 말 하죠. 장상피처럼 그러니까 장의 상태처럼 위가 됐다는 것이죠. 그게 장 상태와 위 상태는 표면에서부터 이 층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근데 위의 상태가 장 상태처럼 됐을 때 그래서 장상피화생 그런 이야기죠. 대를 화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가면 6, 7m 되는데 이작이나 쓸개즙, 장액 등을 분비해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이제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으로 내려가면 대장은 1.5 내지 2m쯤 되는데 거기서 주로 수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영양을 흡수. 저는 이제 위내시경은 그냥 일반으로 해가지고 직접 위 움직이는 것도 봤고 대장내시경도 일반으로 한 바 있어가지고 이 수분을 어떻게 흡수해가지고 똥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그 장 움직임, 위 움직임을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수면으로 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참 자기 몸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항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설을 하는 거죠. 입에서 항문까지 되게 8m 안팎인데 되게 이제 한 24에서 48시간 정도 걸려서 먹은 것이 항문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먹는 것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먹는 것, 못 먹을 것을. 이를테면 약초와 독초를 대개는 짐승들이 먹는 걸 보고 구분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그 즐겨 마시는 커피도 이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염소나 양들이 그 커피 열매를 따먹으면 커피콩을 따먹으면 막 그 뭐 힘이 넘치고 흥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커피를 채취해가지고 인간이 마시게 됐다고 하죠. 그렇게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키우는 그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사람도 먹을 수 있다는, 그렇게 유사 상징으로서 구분했던 거죠. 약초와 독초를. 참 우리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몸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구분하면서 많은 또 희생을 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참 감사합니다. 이봐 참 감사하다. 이야 감사하다. 침샘 잘 작동시켜서 감사하다. 식도 잘 내려가게 하고 과력근을 통해서 식도 역류하지 않게 이 몸 상태를 60년, 70년, 80년 잘 유지해 준 거 감사하다. 위도 너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리고 소장이나 대장이나 항문에게 다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췌장이나 간이나 이 심장이나 이 쓸개나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암 같은 것도 걸리면 금방 전이가 되는 겁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는 그 자기 이 내장한테 감사해야 되겠고, 그래 똥이 잘 나온다니, 숙변이 잘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든 사람, 더 멀리는 보이지 않는, 저는 시골서도 농산물을 많이 갖다 먹는데, 보이지 않는 이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저 아프리카에서 이 커피 생산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따는데 힘들었는데, 녹차를 마시면서도 저 부성차밭에서 이 차 잎 하나하나를 그 다음에 이제 또 덮고 이렇게 유통시키느라고 또 공장에서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리고 너 일하느라고 힘들었다. 발바닥 너 나 지탱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머리 나 감싸고 있느라고 이 머리 아픈 생각들 다 해결해 주느라고 얼마나 감사했냐면, 이 몸에 자기가 감사를 하면은 똥이 잘 나온다니까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럼 똥이 진짜 의사냐? 그래요. 그 똥 모양, 설사에서 변비까지 있죠. 염소똥이나 토끼똥처럼 싸는 사람에서부터 설사까지. 저도 이제 변비기가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되게 생 고구마 같은 걸 먹고 당근 같은 걸 먹고 섬유질 많은 걸 먹으면, 특히 옥수수라다 이런 거, 이제 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이제 그런 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설사가 잦다든가, 그 다음에 그 변 형태가 자꾸 뚝뚝뚝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이 가늘다든가, 그럼 이제 항문에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는 상태가 유지되다가 풀어지는 것 같은가, 아니면 굵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가늘게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뭐 가래떡처럼 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임금들도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메와틀이라는 이 간이식 이 변기에 똥을 싸면은 그 형태를 보고 냄새를 보고 뭐 맛까지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똥은 내장 상태를 다 이야기해 준다고요. 모양으로. 그럼 색깔은 대개 이제 황갈색, 뭐 그게 일반적인 음식을 섭취했을 때는 띄는 색깔이라고 하죠. 변의 색깔은 뭐 황금색이면 좋다고 하죠. 아이들 색깔처럼 이 노란 빛이면. 그러나 나이 먹으면서 이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안 좋은 것들을 아까처럼 이 폭식을 하고 포식을 하고 속식을 하고, 그러니 이 기능이 이제 되게 떨어지는 거죠.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래서 이제 특히 그 혈변은 문제가 있는 거죠. 혈변도 되게 그 혈변 위치가 식도나 위 같은 데서 같으면 이제 소장과 대장을 통해서 그 색깔이 변한다고 하죠. 이 흑색으로. 그리고 흑변 또는 이 푸른색 띄는 거. 이제 먹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저도 요새는 이 호박씨 같은 거 먹으니까, 호박씨는 겉이 좀 파랗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 푸른빛을 띠던데, 이제 먹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일상적인 것을 먹었는데도 푸른빛을 띈다든가, 좀 흰빛을 띈다든가, 점액이 섞여 나온다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혈변. 근데 혈변도 이제 시커멓게 나오느냐, 아니면 아주 짙은 갈색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장 같은 데서 나오면은 이 아주 선혈빛이냐,
아주 새빨간. 그렇게 이제 이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징조인데, 되게 이제 치질이나 치루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열상, 찢어져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혈변이 나오는 수가 있는데, 너무 겁먹을 건 없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혈변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만일 지속되고 그런다면은 역시 의사를 찾아가야죠. 되게 동네 의사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큰 어떤 병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전문 병원이라든가 이 종합병원이라든가 큰데 가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 그 영양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 그 배변 습관하고 너무 다르다. 그리고 자기 배변 색깔이나 냄새하고 너무 다르다. 이 위암 같은 것도 위에서 이렇게 구토라든가 트림을 하면 밖으로 나가는 냄새와 그다음 방귀 냄새와 이 변 냄새가 매우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위에서부터. 이게 이제 아무튼 자기가 일상적인 그 변 보는 그 횟수라든가 그다음 모양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과 아주 달라졌을 때는 역시 전문가 찾아가야죠. 그다음에 냄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뭐 2번이면 2번, 한 번이면 한 번,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 배변 습관이 흐트러진다든가 이럴 때도 역시 이제 뭔가 이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까 그 이 청변이라든가 이 백변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췌장 문제라든가 쓸개 문제라든가 어떤 간 문제라든가 이 이제 소장의 흡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뭐 어떤 액, 그다음 효소, 어떤 이 분비물 이런 것들이 호르몬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런 변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다음 이제 양도 마찬가지죠. 조금 애기똥처럼 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이 소똥처럼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먹은 것과 이런 걸 비례해야 되겠지만 일상을 너무 벗어난다. 그러면 설사 안 하던 사람이 계속 설사를 한다든가 뭐 이거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를테면 뭐 오늘 똥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가 저는 이제 이렇게 되게 요즘은 자기 똥을 보지도 않고 그냥 물로 씻고 바람으로 말리기까지 해서 똥을 바라보지 않는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한번 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양과 색깔과 냄새 또 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돌아보지도 않고 물을 내려버리고 비데로 씻어버리고 그러면은 자기 혈변 나오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이제 발견이 늦어지면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혈변이 아주 많아서 뭐 빈혈이 온다든가 할 정도로 이렇게 늦게 발견하고 그러면 소장이든 대장이든 위든 어디든 큰 탈이 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걸 감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똥이 최고의 의사지만 그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똥은 다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속을 얼마나 쏙쏙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해주고 있다고요. 빛깔로, 모양으로, 횟수로, 냄새로. 근데 그걸 그냥 더럽다고 외면해버리고 안 봐버리고 냄새 나는데 그냥 고개 돌려버리고 똥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이 똥을 대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위생적으로 아주 수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 수세식에 사실은 비데 같은 것도 이게 타고 나오는 그 물줄기 이렇게 쭉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거기에 오히려 비위생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또 이렇게 정수해가지고 또 소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자연스러운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비데 설치 안 하고 그냥 대부분 보고 자주 봅니다. 여러분들도 먹는 데서 싸는 데까지 사실은 잘 먹고 잘 싸면 큰 탈 없습니다. 오줌 잘 싸고 똥 잘 싸면 대개 이 호흡기 잘 마시고 잘 내뱉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오줌 잘 싸고 똥 잘 싸면 우리 내장의 주요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이제 뭐 소변이든 대변이든 그다음 피든 이 호흡하는 것이든 다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일상을 너무 벗어났다 하면 병원에 찾아갈 수 있는 정도는 이 아픈 것도 어디가 아픈가 하는 것은 사실은 심장이 아파도 이 상복부에서 하복부까지 중심부가 아프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아픈 것으로는 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증이 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 하고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역시 오줌 색깔도 잘 보고 똥 색깔도 잘 보고 냄새도 잘 보고 그 횟수도 잘 보고 양도 잘 보아서 자기가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물론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것도 괜찮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고 진찰 받아보는 게 최고죠. 자, 오늘은 똥이 의사다. 똥이 최고의 소화기 전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저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똥처럼 내 속을 잘하는 건 없다. 똥처럼 내 이 구절양장을 다 거쳐가지고 나한테 그 귀중한 정보를 들려주는 건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이 캡슐 내시경도 중요하지만 캡슐 어떤 그런 그 소화기 진찰기를 해가지고 무슨 분비물이 적은가? 이 수계집에 문제가 있는데? 췌장에서 이게 인슐린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가 본데? 위에서 위액이라든가 펩신이라든가 이런 뭐 지금 고장났는데? 이렇게 이제 내시경과 이것저것 이 요즘 융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좀 캡슐 제가 아이들을 제공합니다. 이 방송을 누가 그런 뭐 의료 관련 사람이 본다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소장 검사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캡슐 내시경 빼놓고는 적절하게 검사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CT다 뭐다 뭐 이런 게 나와서 진단 장비가 많이 좋아졌지만요. 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싸서 건강을 유지하길 바라며 저도 이렇게 그 책상에 이게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놔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책상에 서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하부 근육을 기르고 자기 취약점을 이렇게 일하면서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